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 추세대로 간다면 15년에서 20년 후에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이 0%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될 쯤인데요. 구조개혁을 통해 적시 대응하지 않으면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오던 테슬라는요, 연준의 매파적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거래일 대비 8% 급락했고, 테슬라의 급락에 포스코 퓨처형 역시도 신저가를 나타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속되는 하방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개최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번 CES에는요, 양자컴 분야도 신설됐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건설과 농업, 선박, 항공,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전문 전시관은 모빌리티 스테이지 역시도 선설된다는 분석입니다. 유튜버나 틱토커 같은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들을 위한 전시 공간도 현재 마련이 되면서 관련한 기업들 계속해서 주시해봐야 한다는 분석 나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우려해 자국의 가정용 와이파이 라우터 시장 과반을 차지한 중국 기업 TP-링크의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P-링크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면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시행된 중국 화웨이의 장비 퇴출 이후에 최대 규모의 판금 조치가 될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여전히 마감 시장까지도 좋지 않은 흐름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3,8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을 보여오고 있고요. 선물 역시도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의 돌파구가 급급한 상황인 시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좋은 시선들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마감 시장 30분 앞두고요. 어떤 종가들을 형성하고 있는지 계속되는 흐름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불이 만연한 시장입니다. 그에 따라서 투심 역시도 메말라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오히려 빨간 종목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죠. 국내 지수 약세를 나타내면서요. 일단은 반도체 주들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나 하이닉스 쪽으로의 4% 넘는 매도 물량 나와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잔중 한때는 3% 넘게 하락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투톱들 오늘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흐비가 아닌 나쁜 흐비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테슬라 급락 쪽에 관한 영향들을 받아갑니다. 사실 이러한 2차 전지주들은 조금 억울한 부분들이요. 오히려 테슬라가 올랐을 때도 영향력이 없었는데 테슬라가 급락하니까 악재들만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계속되는 우리 시장의 기초 체력들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들 나옵니다. 자, 오늘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엇갈린 양상 보여주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지 않고요. 다만 조선주 오늘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HD 한국조선해양만 빨간불 보여주면서 그나마 우리 시장을 지켜주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 나오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는 수출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약세를 나타내면서 우리 대형주들의 약진들 계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으로도 대형주의 매도세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제약바이오주들 좋지 않습니다. 매파적인 발언들 때문에 전반적인 바이오 업종들 좀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시장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운수장비 쪽에서 HD, 현대중공업과 같은 현대그룹주들만 시장에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관한 외국인 매도도 계속되고요. 전업종에 관한 외국인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암울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략들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요, 꼼꼼한 전략 준비했으니까요.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켓 쇼쇼쇼 2부도 저희 한번 출발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 시장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볼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최진욱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바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시장도 한번 진단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저랑 같이 시장 살펴보셨잖아요. 네네. 시장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일단 어제 외국인이 모처럼 컴백을 했었어요. 네. 외국인이 컴백을 해서 저는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시나리오가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금일 새벽에 일단은 이제 FOMC를 지나가고 또 연준의 발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매파적인 발언 스탠스를 또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미증시도 충격을 받아서 좀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전 뭐 11월, 10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악재 부분들을 대부분 좀 선 반영을 해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랑은 조금 다른 양상들을 많이 움직였었죠. 근데 반대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조정의 명분을 좀 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좀 나왔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미증시가 조정에 나온다 해서 국내 증시 역시도 지금보다 더 레벨 다운에 대한 부분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좀 과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일단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저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 또 지금 환율을 보니까 들어오기가 또 부담스러운 구간인 것 같긴 그럴 것 합니다. 같아요. 네, 지금 1,449원대를 또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환율만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외국인도 딱히 부담감을 분명히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환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들에 또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일단은 좀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뭐 장 초반부터도 뭐 마찬가지지만 결국 개별주 장세 흐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던 부분들이죠. 시장은 계속해서 개장을 하고 또 폐장을 하고 그런 부분 안에서도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 한국이 잘하는 거 해야 됩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네. 지금 시점에서 한국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 뭐 설령 엔터가 또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K푸드가 또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어떻게 한국의 수출적인 부분들의 비중을 또 많이 차지를 하면서 국내에만 독단적으로 좀 잘하고 있는 그 산업 부분들을 일단은 접근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번외적으로는 여전히 뭐 트럼프 쪽에 대한 부분들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은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너무 일회일비성에 아니면 좀 무지성 투자를 조금 더 강화를 시키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현금성 자산은 좀 확보를 해두면서 시장을 조금 좀 천천히 접근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관한 베팅보다는 관망 그리고 분석의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로 시장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다음 코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핫섹터, 핫 종목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스 5월 노로요.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시장 방향성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시간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잠시 뒤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핫섹터, 핫 종목 시간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저희 오늘 시장에서 또 본부장님께서 어떤 핫섹터를 골라 오셨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섹터와 라이벌 종목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음식료 쪽입니다. 혹시 이쪽 섹터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본부장님?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잘하는 거 지금 봐야 됩니다. 시장이 시장인지라 일단은 국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만한 거 그리고 해외 쪽에서 여전히 좀 열풍이 끓고 있는 그런 섹터에 일단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일단은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은 삼양식품과 또 이제 그 동생이라 할 수 있죠. S&D까지 일단은 좀 가지고 왔던 부분들인데 K식품 같은 K푸드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일단은 이 두 종목 같은 경우가 가장 좀 대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저희가 VS 시간이잖아요. 네네.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 yes or no로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일단 본부장님 한번 yes or no 저희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어떤 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둘 다 네. S가 나왔네요. 네. 이런 시장에 2S라니. 네, 무슨 이유에서 어, 하나하나씩 경쟁력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어요. 일단 사실 저는 삼양식품만 보기도 너무 아쉽고요. 삼양식품이 간다고 하게 되면 S&D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반적인 성장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일단 제가 오를 좀 의견을 두 종목 다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 삼양식품부터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뭐 최근에 또 예상치 상회를 했죠. 해외 수출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 역시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또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의 지금 수급 그리고 이제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이 됐던 부분들은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증설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시가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심리적인 안도감을 또 분명히 심겨주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일시적으로 지금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 이제 불닭볶음면이라는 이 트렌드 자체가 해외 쪽에서 굉장히 잘 먹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중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시키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투자금도 확대를 시키면서 캐파를 증설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엔 기업들 입장에서 공장을 증설을 시킨다라는 것은 본업 자체의 성장력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본업 자체의 성장력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실적을 더더욱 높게 나타내게 하려면은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라인업들을 좀 갖추고 생산 라인업들을 좀 갖춘 다음에 원활하게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갖춰야겠죠.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대표적으로 중국 쪽에 지금 직접적인 계획, 증설 계획 부분들 구체적으로 밝혔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일단 삼양식품이 지금 주가에서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이 저는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 지금 밀양 2공장의 증설분도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기여가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6개월, 1년 사이에 좀 선 반영을 해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밀양 2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모멘텀 효과까지도 충분하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자리도 충분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S&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닭볶음면의 액상 스프를 좀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잘 팔린다라는 것은 S&D의 액상 스프도 잘 나간다라는 겁니다. 소스가 맛있어서 잘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소스가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아하세요? 불닭볶음면? 저는 솔직히 매운 거 그렇게 잘 먹진 못해요. 매운 거 그래도 잘 못해요? 네. 잘 먹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닭볶음면을 좀 먹습니다. 맛있죠, 그죠? 네. 네. 근데 이게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 쪽이 매운 걸 잘 못 먹잖아요. 맞아요. 네, 매운 걸 잘 못 먹는 게 대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닭볶음면 이렇게 흥행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네. 그 약간 그 매운맛을 좀 많이 끌려 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땡기고 약간 이런 부분들. 땡겨요, 계속,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외 쪽에서 계속해서 통하는 겁니다. 삼양식품이나 S&D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반적인 성장이 분명히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지금 글로벌 불닭볶음면의 열풍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S&D의 지금 3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이 또 나온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던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매출액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일단 매출액이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S&D도 밝힌 게 캐파 증설 부분들을 또 계획을 말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양식품과 동시에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느 것에 좀 투자를 해야 되냐고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 하게 되면 가치 쪽은 삼양식품이라고 보고요. 단기적인 수익성이 조금 더 큰 걸 원한다면 S&D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또 워낙 다른 상황이고 지금 또 제한적인 수급 내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수급이 돌아주면서 어느 정도 어떤 종목들을 좀 올려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S&D가 조금 더 올리기는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이면은 삼양식품 반대로 단기적인 투자 전략을 잡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S&D가 조금 더 좋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S&D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눌렸던 것들이 지금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들리기는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가요?
저는 사실 S&D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 눌리면 눌릴 때마다 저는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에요. 정말로요? 네, 이게 왜냐면은 앞전에 고점을 찍었을 때 이제 뭐 기술적인 관점을 좀 이야기해드리게 되면은 6만 300원의 고점을 찍었었죠. 그 당시 가격대가 2024년 6월 때였습니다. 2024년 6월 때 6만 300원의 가격을 찍고 그 당시 외봉으로 급격하게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와줬던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거래량 부분들이나 거래 대금들을 체크하게 되면요. 대부분 거래 대금들이 급감을 하면서 주가에 눌림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보통 거래량이 많이 눌리면서 캔들의 하락폭이 커졌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매도세라든지 네. 혹은 단주 거래로 좀 많은 물량들을 눌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거를 S&D를 누군가가 매수로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주체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물량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좀 눌렸던 부분들이고 일부 이제 횡보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시면 거래량이 다시 계단식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말은 최근 들어서 다시 신규 수요가 확실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앞쪽에 들어왔던 중장기절의 이 홀더들의 물량 자체와 또 플러스로 신규에 들어왔던 이 물량들의 자체가 계속해서 S&D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도 분명히 나오긴 할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만 이제 그 차익 실현 물량들을 누군가 계속 받아주면서 올려주고 있는 현상들이 S&D 측에서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오늘 장 마감까지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일단 꼬리를 좀 남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 마감까지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종가가 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까지 보고 저는 뭐 그 다음 거래일도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네네. 좀 그런 거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볼 섹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K푸드 쪽으로의 오히려 수급들이 좀 더 주목을 받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쪽 업종이랑 이쪽 섹터에 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지가 궁금하고 사실 삼양식품과 방금 말씀해 주신 S&D는 짝꿍이다라고 한다면 오리온 같은 기업들도 다시금 좀 주목을 받는 분위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네네. 전반적인 업종 자체는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전반적인 업종 자체에 있어서는 결국엔 수급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뭐 여기서는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더해져야 될 거고요. 기관의 수급도 더해져야 될 거고.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K푸드 그러니까 지금 은신력 업종들 내에서도 이 삼양식품, S&D 그리고 뭐 빙그레, 농심, 오리온들이 지금 상승폭을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음식력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에는 훈풍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건 맞아요. 음식료 업종이 지금 굉장히 좋고 K푸드가 계속해서 해외 쪽에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삼양식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러면 K푸드라는 게 지금 해외 쪽에서 먹히는구나. 네. 그러면 당연히 오리온의 제품이라든지 농심의 또 뭐 라면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먹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들이 지금 형성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저는 일단은 K푸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데이터 나온 기업들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출에 대한 부분들의 판매 비중이 많이 올라갔다라든지 혹은 최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시국이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캐파 증설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을 부분들, 챙겨 나가는 기업들은 접근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삼양식품이었던 거고 또 이제 그 따라서 S&D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 반대로 이제 뭐 빙그레, 오리온, 농심 물론 지금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다시 좀 건전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거래량을 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 빙그레나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오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가격대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빠진 가격은 맞습니다. 가격이 싸고요. 가격이 싸지만 거래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대 양봉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된다는 것은 파는 물량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파는 물량이 지금 구간에서는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위쪽에 물려 있는 물량들도 꽤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오리온이 지금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 나가주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실적이 확실하게 찍혀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재료가 나온다라든지 혹은 뭐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뭐 나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재료가 더해져야만이 저는 오히려 뭐 삼양식품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승력이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만 지금의 상승 기조가 결국엔 삼양식품이 조금 더 거래량이 꺾인다든지 S&D의 거래량이 꺾이게 되면은 음식료 쪽 대부분이 다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대장 혹은 그 밑에 단의 이등주까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알려드린 섹터에서는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예스를 외쳐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투자자분들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럼 두 번째 섹터 살펴보면서 또 오늘 시장 힌트 얻어볼게요. 자, 두 번째 또 우리 본부장님이 선택해 오실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스 or no 이번에는 가상화폐, 그중에서도 우리기술투자 갤럭시와 머니트리 사실 오늘 시장에서
급락을 보여줬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 다시 상승하고 있긴 한데 자 그럼 일단 가상화폐 쪽에 관한 분석 먼저 좀 들어볼게요. 시장 네네. 자체는 어떻게 조금 내다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유발시키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입니다. 상승을 이끌었고 그렇죠. 파월이 이제 하락을 이끌었고 그렇죠. 이제 파월이 네. 오늘 뭐 발언에서 일단은 비트코인 보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발언들의 영향에 어떻게 보면 조정의 명분을 준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파월의 좀 발언 부분들이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융당국법에 따라 가지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연준이 그 비트코인을 보유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발언들을 좀 통해서 한 이야기인 것 같고 사실 이제 앞전 발언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은 금과 거의 비슷한 자산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맞아요. 했었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금과의 그 견줄 수 있는 부분들은 워낙 제한적이긴 하지만 금과 거의 비슷한 부분들을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미국이 결국에는 암호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에 친화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단은 트럼프의 효과가 굉장히 큰 건데 사실 이제 지금 트럼프가 정말로 비트코인이라든지 혹은 알트코인 쪽에 정말 미친 듯이 계속해서 극찬하는 이유 혹시 아시나요? 트럼프가요? 네. 트럼프가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가족들이 네. 그쪽에 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런 이유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네. 가지 얘기해도 될까요? 저도? 네네네. 그 중국 쪽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설도 있긴 하던데. 네네. 다 그러니까 그게 틀렸나요? 최근 들어서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고 트럼프 일가가 지금 이렇게까지 암호화폐 쪽에서 굉장히 친화적인 부분들은 2021년 1월 당시일 겁니다. 그 당시에 네. 미국 의회에서 한 번은 좀 폭등이 일어났었어요. 폭등이 일어나면서 JP 모건이라든지 일부 금융사들이 네. 트럼프 쪽에서 등을 많이 돌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 금융사들을 다시 손을 잡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을 돌린 것도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등을 돌리면서 탈중앙화에 대한 부분들의 금융 플랫폼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올해 대선에서 말을 해왔던 부분들이 본인이 암호화폐 대통령이다라고 언급을 많이 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효과를 많이 봤던 게 바이든 정부 때나 그리고 갠슬러가 워낙 암호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을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비판 너무 많이 네,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한테 민심을 또 많이 잃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그 부분들을 공략을 잘한 겁니다, 트럼프가. 트럼프 당선인이 그 공략을 굉장히 좀 잘하면서 본인의 암호화폐 대통령이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일가에서도 계속해서 이 리버티를 계속해서 개설을 하면서 토큰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딱 한 가지 그거예요. 트럼프를 떠나서 비트코인의 베팅 자체는 미국에 베팅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굉장히 셀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 뭐 중국 쪽에서도 뭐 견제가 들어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사실 트럼프 쪽에 대한 부분들 효과가 더더욱 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ETF 자금이 왜 이렇게까지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이유를 생각을 해야 돼요.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ETF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 이상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인 거죠. 내년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는 아마 가장 빠르게 정책 부분들을 내놓고 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부분들이 암호화폐라는 것을 미리 저는 예상하라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암호화폐 쪽 대비해서 국내 증시를 놓고 보면 프리미엄이 너무 반영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전혀 안 돼요. 네, 프리미엄이 네. 너무 반영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암호화폐 쪽에 비트코인이 그렇게 가격 상승을 계속해서 유발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안 갈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가상화폐 쪽에 지금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 국면을 나타내긴 했었지만 계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의 여력들은 굉장히 충분합니다. 오늘 물론 파월의 발언으로의 하락이 있었지만 계속되는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에 관한 옹호적인 발언도 이어오고 있다는 게 이 시장의 악재를 상쇄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yes or no의 관점에서 봐야겠죠.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도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본부장님 오늘 네네. yes or no로 한번 네네. 두 가지 종목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일단 저는 우리기술 투자는 X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O를 가지고 왔습니다. XO가 아니고 yes or. 예, 예스, 노. 우리기술 OX 투자는 노.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예스를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제가 이제 앞전 방송에서도 우기투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네, 하셨어요. 일단 네. 제가 그랬던 부분들이 가상화폐 쪽에서 가장 또 대장으로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노를 가지고 온 부분들이 자리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자리는 네,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 갤럭시와 머니트리 대비해서 지금의 자리가
조금은 더 빠질 가능성이 일단 열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은 우기투를 제가 오늘은 노로 좀 가지고 가는 부분들인데 앞전에 좀 이슈도 좀 있었죠. 두나무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도 있었지만 일단은 뭐 그 부분들을 번복을 했습니다. 뭐 그런 공시에 대한 관련된 계획들도 지금 없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암호화폐 관련주도 여전히 지금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두나무에 대한 부분들이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래소에 대한 수수료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충분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지만 우기투 같은 경우 지금 자리가 일단은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우기투를 접근하기보다는 반대로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 지금 자리가 굉장히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주가가 급등락을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큰 틀로 보게 되면 여전히 박스권을 계속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그려주는 양상, 반대로 우기투 같은 경우 박스권이 이미 깨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박스권 하단 부근에 거의 근접을 해주면서 위로 다시 올라가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적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갤럭시와 머니터리에 좀 예스를 드렸던 부분들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관련 모멘텀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STO 쪽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토큰 증권 쪽에 대한 부분들을 모멘텀까지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가상화폐 쪽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 급락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면? 네, 하게 되면은 사실 내년이면 지금 STO 쪽에 대한 부분들의 법안 뭐 발의부터 시작을 해서요. 내년 아마 하반기에는 기업들이 STO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이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 법안이 만약에 미뤄지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렇다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안쪽으로는 많은 STO 관련 기업들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할 건데 그 부분들은 일단은 차트가 먼저 움직여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급락이 나온다 해도 하반 경직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STO 쪽에 대한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든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자리 만약에 접근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정말 큰 틀로 보면 6,700원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네. 6,700원 라인만 이탈 안 하면은 충분하게 상승 고가권까지도 좀 열려 있고요. 앞전에 고가 기준 찍었던 10,000원대, 1,700원대가 지금 박스 상단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700원대까지도 충분하게 리테스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었을 때는 갤럭시와 머니터리 쪽에 관한 베팅들이 조금 더 유효한 것 같고 오늘 오히려 시장에서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투자하시려고 보셨던 분들에게는 네네. 약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것도 네네. 맞을까요, 본부장님? 저는 눌리면 눌릴수록 기회라고 봐요. 이 가상화폐 쪽을.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앞전에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네네. 드려왔던 부분들이지만 이게 저는 ETF가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아마 내년, 뭐 내후년 가면 갈수록 알트코인 쪽도 분명히 나올 거라 봅니다. 그쵸. ETF가. 그럼 결국 ETF에 대한 부분들 출시가 된다는 것은 기관들의 투자 수요에 대한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기관들의 투자 수요가. 그렇다 하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 뭐 블랙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레이스케일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발언한 부분들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감기 사이클과 좀 다르다. 지금은 예전에는 반감기 사이클 하나만으로 독자적인 상승을 보여줬다 하게 되면 지금은 반감기가 아니라 트럼프 효과도 있을 것이고. 뉴 노멀 시대입니까? 그렇죠. 네. ETF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전 반감기랑은 좀 확실히 다른 것으로 지금 봐야 된다라는 발언들을 한다라는 것은 기관 쪽에서도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계속 눌리면 눌릴수록 계속해서 우리가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유입을 시킬 그런 명분들이 생기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전에는 비트코인이 이런 파월의 발언 영향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급락도 정말 빠르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급락이 그렇게 생각보다 깊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승분 대비하면은 그냥 건강한 조정 수준입니다. 너무 신기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맞아요. 네. 이게 또 빠지면은 바로 또 되돌립니다. 어머, 너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아래쪽에서 누군가 계속 매수를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관 투자의 수요도 분명히 있겠지만 최근 중국 쪽에서도 계속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는 가상화폐 쪽 특히 이제 국내 주식 가상화폐 관련주들 같은 경우 그 안에서도 일단은 두나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눌릴수록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프리미엄을 저는 아마 이번 12월에 만약에 못 받는다 해도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부터는 프리미엄을 계속 좀 부여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눌릴수록 계속 관심 포트에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섹터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다음 코너에서도 여러분들 내일 시장의 힌트들 찾아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슈 TMI 시간 속에서 이 재건주 그리고 앞으로의 재건주의 방향성들 같이 짚어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마감 이후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시장 마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매도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한 건 개인 쪽에서의 매수 물량이 7천억 원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어떤 생각들로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마감 시장 본 이후에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저희는 오늘 마감 시장 같이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 증시 오늘도 양지수 하락 마감한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8%, 코스닥이 1%가량 하락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도 좀 눈에 띕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 시장 어떻게 또 보셨는지 본부장님과 함께 마감 시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본부장님? 일단 뭐 예상했던 대로 뭐 양시장 모두 좀 하락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일단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뚜렷하게 양시장 모두 좀 나와줬던 그러게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좀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선물 쪽에 4,000개가 넘게 지금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거. 이게 네. 저는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선물 쪽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선물 쪽에 당연히 계약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4,000계약 정도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현물 쪽도 굳이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없고 반대로, 지수 자체도 하방을 보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네. 결국에는 이게 과연 개인들의 매수 여력이 과연 어디까지 받쳐줄 수 있을지 저는 일단은 그게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여기서 이제 연기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과연 이 지수 방어를 연기금과 기관 측에서 얼마나 좀 해줄지가 일단은 증시에 좀 바닥을 확실하게 또 잡아줄 수 있을 만한 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는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와주는 그 시점들을 일단은 몇 거리를 더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뭐 오늘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섹터가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개별적으로 뭐 양자 암호 쪽은 여전히 미증시에서 좀 강했던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에서 좀 강했던 부분들인데 반대로 뭐 오늘 반도체 쪽 거의 뭐 마이너스 뭐 4% SK하이닉스 빠졌고요. 삼성전자도 거의 마이너스 3%대 정도까지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인데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치 상회는 했습니다. 네, 맞아요. 예상치는 상회는 했지만 그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이 이번 분기보다 좀 낮아요. 그 여파가 일단은 오늘 또 전해졌던 부분들로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직접타를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쪽이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뭐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안 최근에 좋아요. 네.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이게 좀 과도하게 빠지는 부분들이 좀 아닌가 싶기도 좀 그런 생각들도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딱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시국은 분명히 넘어간다 봅니다. 지금 이 시국은 분명히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증시 대비해서 과도하게 만약에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반대로 미증시 대비해서는 잘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미증시 대비해서는. 여기서 더 떨어질 게 네.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증시 대비해서는 미증시 그쵸, 급락 그렇긴 하죠. 대비해서는 네. 잘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라는 네. 것은 일단은 사실 여기서 더 빠질 게 있나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사실 네. 여기서 더 빠질 만한 부분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네, 것을 좀 생각을 한다고 그러게요.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지금 뭐 현금성 자산을 전부 다 풀매수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반대로 일단은 그래도 실적 대비해서 계속 빠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종목에는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엔 주가도 실적 따라서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과도하게 좀 주가가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한 거리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못해도 한 3거래, 4거래 이상 연속적인 순매수세가 좀 잡힐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좀 지수에 대한 훈풍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전히 저는 가장 첫 번째는 관망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감 시장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저희가 톱파보면서 내일 시장 힌트 보면 좋겠습니다. 핫 섹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어떤 섹터와 종목군들 주목받았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 섹터 첫 번째는 역시나 재건 관련해서 건설기계인데요. 오늘 딱 느꼈어요. 이 네. 재건 관련주의 라이징 스타가 나왔다. 네, 그죠? 그죠. 전진건설 로버. 상한가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장 막판에 27%까지 좀 내려오긴 했네요. 그래도 큰 상승률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건설기계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보다 재건 쪽에 대한 부분들의 그렇죠. 모멘텀을 더욱더 네. 많이 받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저도 지금 상황에선 재건 쪽에 정말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수혜 받는다 하게 되면은 전진건설 로봇이나 혹은 SG 쪽이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에 이제 번외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진성 TC 정도 캐터필러 쪽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전진건설 로봇은 말 그대로 콘크리트 펌프카 쪽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재건 쪽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콘크리트 펌프카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 비중이 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은 조심해볼 필요성이 사실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들어갈 건 미국이에요. 미국이 맞아요. 가장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이 과연 이 재건 프로젝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을 얼마나 확보를 시키면서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국내 기업들 역시도 그 점유율이 얼마나 확보가 되면서 매출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게 가장 첫 번째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 다 떠나서 지금 움직이는 것만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실적 기대감도 일단 붙어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재건 쪽 관련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엔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선 전진건설 로봇의 지금의 이렇게 좀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뭐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 번외적으로 SG가 아직까지는 급등력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번외로는 좀 SG 쪽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또 라이징 스타 한번 만나봤고요. 자, 두 번째 핫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역시나 조선 기자재 쪽입니다. 계속되는 사실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은 아니지만 신고가 영역들 보여주는 종목군들도 네네. 있고요. 조선주도 좋고 기자재 쪽도 좋고 한데 기자재 쪽에 관해서는 좀 어떻게 내다보세요? 사실 조선주 대비 기자재가 너무 못 갔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대비해서. 생각을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조선주의 황금 사이클이 저는 분명 들어왔다고 봅니다. 황금 사이클은 분명히 들어온 상황이고 트럼프 정책 쪽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조선주 쪽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결국 중요한 건 그거예요.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들을 급격하게 하락을 시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을 줄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조선 기자재가 지금 조선 대비해서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후속주에 대한 부분들의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피팅, 밸브 쪽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좋다고 보고 있는 부분들은 엔진 쪽이라고 봅니다. 네. 엔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는 저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제 친환경 엔진 쪽을 좀 제조를 하고 납품하는 기업들을 좀 봐야겠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을 감소를 시키는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 요인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결국 엔진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 디젤 엔진을 빼고 친환경 엔진으로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표적인 하나 엔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우상향이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오히려 조선주들 지금 자리 못 잡았다 하게 되면은 기자재 쪽 특히 뭐 엔진 쪽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자재 우리가 또 계속 봐도 좋겠네요. 그런 흐름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네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핫 섹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핫 섹터입니다. 사실 5G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양자 암호 관련한 종목군들 여전히 뉴욕 시장에서도
폭등 네,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 영향 받아가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찾아보니까 미국 쪽에서 중국 라우터 금지를 아, 네네. 시켰더라고요. 네네네. 예, 가정용 와이파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통신주들의 그런 영향력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살짝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네네. 일단 양자 암호 쪽으로 한번 바라봐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일단 뭐 한국 첨단 소재가 거의 끌고 갔다라고 맞아요, 볼 맞아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자 암호 쪽 같은 경우는. 근데 한국 첨단 소재는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통신 쪽 관련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통신 쪽 관련한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한 기업이고요. 그러면 결국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이 증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인프라 투자, 즉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성장 속에서는 충분히 동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맞는데 지금의 주가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은 최근 이슈 보면 양자암호 쪽에 대한 부분들 기술 이전 이야기가 좀 맞아요. 나와주고 보고 있는 나왔더라고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일단 오늘의 어떻게 보면 주가를 끌어올려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저는 한국 첨단 소재는 보유자분들 영역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죠. 네, 지금 사실 내가 정말로 바닥에서 뭐 잡아가지고 지금 뭐 홀딩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양자 암호 쪽 지금 분명히 핫한 건 맞아요. 분명히 핫한 부분들도 맞고 수급이 계속해서 몰리는 부분들도 맞지만 이제 저는 조금씩은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실적이 안 받쳐주는 상황에서 기대감만으로도 지금 주가를 밸류 많이 올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건 주가가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되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 여기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바탕성이 이어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되돌림 역시도 강하지는 않겠지만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기업의 재무 구조로만 지금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 그렇게 지금 실적을 잘 내는 기업이 아닙니다. 실적이 잘 내는 기업들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 그리고 오늘 나왔던 양자암호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발언, 이슈 부분들이 만약 수혜로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단기간에 이 주가의 퍼포먼스를 너무 많이 보여준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저는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또 나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은 보유자분들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금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보게 되면 저는 2,200원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2,200원대를 한국 첨단 소재가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고 그 아래로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전 상승분을 또 되돌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2,200원대를 꼭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양자 암호 쪽 사실 저는 좀 그래요. 지금 당장 우리가 투자를 과연 해야 될까라고 이런 의문이 좀 많이 드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내가 뭐 미리 투자를 해서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지금 시장이 너무 제한적이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라고 해서 양자 암호 너무 잘 가기 때문에 양자 암호 쪽이 좀 따라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저는 사실 뭐 양자 암호 쪽보다 너무 좋은 섹터들은 많다고 봅니다. 네. 너무 좋은 섹터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 지금 보면 거래량이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대장주의 거래량이 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일부 물량이 또 출회가 될 수도 있을 그럴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추격 매수로 따라붙기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관심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눌림을 오히려 공략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의 영역에서 접근해보자 이런 이야기들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집중을 해보시고요. 자, 그럼 저희 이어서 이슈 TMI 시간입니다. 우리 내일 시장 힌트 얻어봐야겠죠. 오늘 본부장님이 어떤 이슈 TMI를 가지고 오셨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오늘 저희가 어떤 이슈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일단 재건 쪽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사실 시장에서 가지고 올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저 너무 제한적. 네, 너무 제한적인 네. 내에서 사실 움직이는 것도 너무 그 쓰나미 안쪽에서 돌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재건 쪽이 조금 강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일단은 저는 앞전에 말씀드린 SG 일단 뭐 전진건설 로봇도 고민은 했습니다. 고민하셨어요? 네, 고민했는데 주가가 오늘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만약에 위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물대가 많지가 않다 하게 되면은 물론 가지고 오겠지만 일단 저항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어서 제가 오늘 좀 SG를 좀 가지고 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트럼프 정책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정통 산업 쪽에 대한 부분들이 육성에 중점을 좀 많이 두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에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활발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건설 기계 쪽 혹은 건설주 쪽이 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재건 쪽 관련한 모멘텀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 즉 재료 기대감까지도 일단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눌리면 눌릴수록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SG를 제가 가지고 온 부분들은 국내에서도 이미 뭐 아스콘 쪽에서는 점유율 좀 1등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전진건설 로봇과 SG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도 장악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더 발빠르게 수혜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재건 프로젝트를 SG는 제외를 하고도 이미 뭐 사우디나 중동 쪽으로도 해외 수출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해외 수출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아스콘 사업이 결국에는 해외 쪽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게 해외로 나가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G가 계속해서 해외 수출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공략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들로 측면을 바라볼 때는 재건 프로젝트는 좀 번외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오히려 해외 수출 쪽에 대한 분들의 확장 기대감과 또 그에 따른 실적 기대감까지도 같이 붙어준다 하게 되면 SG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좀 부양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고 사실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수급으로도 충분하게 저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진건설 로봇을 지금 못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후속적으로 좀 SG 쪽을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사실은 종목을 저희가 마지막에 공개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가요? 본부장님께서 공개를 너무 급하게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자, 일단 SG 오케이 네네. 하고 저희가 업종 이야기로 조금만 더 네네.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재건이 좋은 건 알겠어요. 좋은 네네. 건 알겠는데 제가 가장 우려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지도자 공백이다라는 초유의 사태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 기업이 이 부분에서 패싱되는 건 아닐까? 만약에 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거에 관한 우려감이 조금 있어요.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쪽에 리스크는 없을까요? 사실 그 공백이 저도 분명히 클 거라고는 봐요. 그 공백에 따라 가지고 패싱이 당할 가능성도 일단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저는 좀 그럽니다. 건설기계 쪽이나 건설기계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기술력이 좋고 그러면 결국 이게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부분들의 피해 면적 규모가 작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네네. 작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과연 그걸 미국 쪽에서 전부 다 할당량을 채워줄 수 있냐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한다고 하게 그렇네요. 되면은 네. 결국 미국 쪽에서도 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 분명히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건 이제 결국에는 정부 측에서 어떻게 발빠르게 수습을 하냐가 가장 문제인 거고요. 이건 솔직히 뭐 누구든 예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누구도 예상을 못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준다 하게 되면은 이번 뭐 이 리스크가 주가를 계속 좀 끌어내릴 만한 리스크는 딱히 작용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술력도 굉장히 출중한 상황에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 만약 미국이 먼저 출발은 하겠지만 네. 재건 쪽으로 과연 미국이 그 할당량을 과연 다 채워줄 수가 있을지 여부를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못할 거라고 보고 만약에 미국이 그걸 다 한다고 해도 그 기간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 기간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그 기간의 부분들이 증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저는 그렇게 좋은 부분들은 아니라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뜨는 게 모듈러 주택인 거예요. 모듈러 주택 쪽 같은 경우가 공사 기간도 굉장히 짧고요. 그쵸. 공사 기간 짧은 상황에서 이 폐허 부분들에서 모듈러 주택만큼 조금 더 빠르게 인프라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듈러 주택 쪽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재건주들 같은 경우는 국내 뭐 리스크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은 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의 뭐 거래량이라든지 지금의 뭐 이슈라든지 지금의 뭐 미국의 스탠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과연 이게 그렇게 내릴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크게 걱정할 걱정하지 만한 말자?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사실 네. 우리가 재건을 하겠다라고는 하지 재건이 네,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고 그것보다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는 게 인프라 투자다라고 보고 네네네.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그렇다면 재건과 인프라 쪽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유망하다고 보시고 또 어느 쪽이 좀 더 빨리 도래할 거라고 보세요, 혹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너무 어렵나요? 네, 사실 두 개 누가 먼저 빠르게 진행을 하냐라는 그것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사실 인프라 쪽이 좀 더 빠르지 오히려 좀더 않을까 빠르다?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네네네. 사실 저는 휴전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최근에 이슈 부분들 제가 계속 체크를 해서 보게 되면은 앞전과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앞쪽에는 뭐 휴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도 많이 없었었고요.
근데 이게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조금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것을 오늘 당장 너네 전쟁하지 마 하고 뭐 내일 그렇게 될 수는 종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뭐 양국 간에 또 어떤 요청하는 부분들의 스탠스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들이 좀 화합이 또 맞아야 또 협정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좁혀 나가는 것 같기는 해요. 젤렌스키 역시도 지금 러시아 측과도 휴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의사를 또 발언을 한 네.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간적인 부분들이 과연 저는 조금 빠르게 앞당길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빠르게 앞당길 수는 있다고는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프라 투자랑 재건 쪽을 나눠서 보기보다는 그 두 쪽에 대한 부분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보는 게 맞다고 같이 봅니다. 수혜를 받을 수 그렇죠. 있는 기업이요? 그래서 오, 네. 그 두 기업 쪽에 수혜를 받는다 하게 되면 앞전에 뭐 말씀드렸지만 뭐 전진건설 로봇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SG 쪽도 있을 것이고요. 현대 에버다임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네. 현대 에버다임도 있고 진성 TC도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좀 인프라 쪽과 재건 쪽의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차라리 보는 게 맞지. 완전히 그냥 뭐 삼부토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재건 쪽의 기대감만 지금 들어왔던 상황이잖아요. 이런 기업들보다는 두 쪽에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설 기계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프라와 재건 두 가지 섹터에 모두 합해져 있는 몇 가지 종목군들도 오늘 힌트 주셨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은요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